네, 오늘은 게시당 합방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진무탕 라인을 끝으로 이제 게지탕, 게지제는 이제 다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이제 게시당 합방 라인은 이제 게시탕과 이제 합방이 되는 그 처방이에요. 그래서, 오두게지탕은 이 게지탕에 이제 대우두전은 합방한 처방입니다. 예, 그래서 대우두전이 뭐냐면 이제 꿀하고 그쵸, 부자랑 꿀하고 같이 달여서 만든 약이거든요. 그래서 오두게지탕은 이제 게지탕 그리고 대우두전의 합방이고 게지탕증도 있고 대우두전증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합방을 한 처방이에요. 네. 그리고 게지탕 플러스 마왕의 합방. 지난 시간에 어, 언급이 됐던 처방입니다. 게지거 작약, 게지거 작약탕과 게지거 작약탕과 마부세 합방 처방인 개강주주 항진부탕. 예, 이게 이제 합방 처방이고요. 그 다음에 게지탕과 월비탕 비율이 게지탕 3분의 2, 월비탕 3분의 1. 게지 월비탕 예, 합방이고요. 이제 게시탕과 마왕, 그래서 게시탕 2분의 1, 마왕탕 2분의 1. 해서 게마 각반탕. 네. 그 다음에 게시탕 3분의 2, 마왕탕 3분의 1. 게지 2, 마왕 1탕. 이게 다 이제 합방의 이제 구도죠. 네. 그래서 합방은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 게시탕증도 보이고 대오두전증도 보이기 때문에 합방을 한 거고요. 개강종 헌신부탄 같은 경우는 개지거자약탕증과 마부세증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지어비탕도 마찬가지의 처방이고요. 근데 특히 이제 게지탕 플러스 마왕은 합방 구도로 하기에는 좀 더 큰 뜻이 있죠. 그래서 어 그쵸. 개강종 헌신부탄, 개마갑반탕, 개지망이탕, 개지월비탕 이게 합방의 구조, 이것도 이제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게이타르 플러스 마왕 라인의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간 처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이타르 플러스 마왕이 되게 쓰임새가 되게 많습니다. 네. 음. 그리고 시오게지탕은 소시오탕증도 있고, 게이탕증도 보이는, 예, 그, 그렇죠. 이럴 때 합방하는 처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씩 하는데 이 그쵸. 게지탕 플러스 마왕 이 라인의 처방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안 하고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오드게지탕과 시오게지탕 이 두 가지의 처방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드게지탕은 아까 얘기했죠. 이제 게지탕 대우두전의 합방 처방이고 그 다음에 아까 게시탕 플러스 마와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죠. 그 다음에 쇼기탕은 소쇼탕, 이제 게시탕, 합방 처방입니다. 이렇게 이제 합방 라인의 구성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드게시탕 하겠습니다. 오드게시탕은 일단은 게시탕증도 있고 그 다음에 대오두전증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시탕증 그렇죠. 마른 편, 소음인 경향, 소식, 추위타고 뭐 손발 찬편이고 그다음에 땀 잘 안 나고 뭐 대변을 2, 3일에 한 번 보는 경향이 이제 게시탕증이고요. 이게 이제 대우두전증은 뭐냐면 대우두전증은 더한증입니다. 더한증의 소화불량, 변비 경향. 예,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 그렇죠? 대우두전은 더한증, 추위를 매우 타고 손발이 매우 차고 그다음에 변비 경향. 예, 그렇죠?
그다음에 더 좀 소음인 얼굴인 편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소화불량 경향이 뚜렷하고요. 그래서 오드기스탄은 마른 편, 소음인 경향, 얼굴인 편이고요. 그다음에 소식 경향의 소화불량, 과식근만 저하고 기스탕증보다 훨씬 더 소화불량 경향이 더 큽니다. 네. 그리고 추위를 매우 심하게 타고요. 아랫배도 차고, 손발이 매우 차고, 한증이 뚜렷하고, 특히 아랫배가 차다. 그다음에 찬기에 노출되면 아랫배가 더 아프거나, 뭐, 생리통이 또는 성교통이 더 심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포인트는 게스탕증도 있고, 대오두전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오두전의 독특한 복진이 있어요. 네, 오두전의 독특한 복진이 뭐냐? 하복부에 예,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네. 대오두전의 복진은 뭐냐?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복부의 결입니다. 네, 복부의 결이에요. 네, 복부의 결.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봐봐요. 이제 게스탄증이 있고요. 게스탄증이 있어요. 뭐 복식구련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복통과 변비 경향이면 지난 시간에 뭐 썼었죠? 뭐 썼죠? 지난 시간에? 네, 그렇죠. 복통이니까 개지가 잦았다. 예. 만약에 실증의 변비면 뭐 썼죠? 개지가 대왕타. 개지가 자극탕에 대왕이 더하는 개지가 대왕타. 이걸 했었죠?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예. 이거는 더 한증이고 더 허증입니다. 예. 그래서 개지탕증도 있고 거기에 복통인데 예. 거기에 더 허증이고 더 한증. 그래서 오두전과 합방을 해서 이제 그렇죠. 예. 먹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강의 때 얘기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팔싹둥이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팔싹둥이다 보니까, 어, 어렸을 때 기억이 뭐냐면, 매일 아팠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 막 뼈마디가, 저는 그 어렸을 때 항상 이제, 아기 때부터 저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납니다. 한 4살, 3살, 4살, 요때도 기억이 나요. 그때, 누가 주물러 주지 않으면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뼈 마디가 아프고 근육이 막 엄청 아프더라고. 어, 저는 엄청 아팠었어요. 진짜 지금은 뭐 안 아픈데 어렸을 때 기억이 뭐냐면 막 여기저기 막 뼈 관절하고 그때 생각하면 뼈 관절하고 근육이 다 아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할머니가 음, 약을 좀 만들었어요. 좀 야매죠. 야매인데 좀 만들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예, 나중에도 얘기하는데 초에 꿀을 졸여가지고 저를 먹였더라고요. 초를 가지고 꿀을 먹여가지고 해서 졸여가지고 먹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여신 줄 알고 어렸을 때 막 먹었거든요. 좀 달달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우두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가 초를 구해가지고 예, 시장에서 파니까 초를 가지고 꿀에다가 개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걸로 대우두전으로 정말 그 뒤로 하나도 안 아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초에 대해서 되게 매우 긍정적이에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민간요법으로도 많이 썼어요. 대우두전을. 네. 초를 가지고 그렇죠. 초 달인 물을 갖다가 이제 꿀에 개가지고 졸여가지고 끈적끈적하게 해가지고 이제 물에 타서 먹는 거죠. 그래서 탕전법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탕전법 못하죠. 그래서 대우전의 탕전법은 뭐냐면 초를 다립니다.
네, 그래서 초달인물을 갖다가 이제 꿀과 합쳐가지고 꿀을 졸여요. 조금씩 졸입니다. 네. 졸여가지고 좀 끈적끈적한 상태에서 이제 타먹는 거죠. 네, 타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두전이죠. 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정이라고 해야, 정은 아닌데, 정보다 더 맑아요. 예.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정이라는 표현도 써? 근데 정은 꿀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뭐, 홍삼 같은 거 정으로 만들잖아요. 그거는 아마 꿀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예, 제가 이제 특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허, 그래서 제가 특징이 추위를 전혀 안 타요. 예. 저 추워도 그렇게 추위 안 탑니다. 막 영하 20도도 막 그렇게 손발이 차본 적이 없어요. 저 손발 안 차요. 그래서 원래 추위 안 타고 제가 더위도 전혀 안 타요. 땀도 안 흘려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원래 저 땀을 아무리 더워도 땀 잘 안 흘리거든. 예. 그리고 막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잘 못 쐬요. 예.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한증 경향이 뚜렷했는데 이 대우주를 먹고 나서 좀 체질이 변한 것 같아. 제가 암암리에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더위를 안 타는 체질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추위까지 안 타는 체질로 바뀐 것 같아. 네. 아, 그래서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효과를 많이 봤다. 예, 좋은 약이다. 아, 이제 대우두전이 증이 예, 그렇죠? 그 복통과 한증과 냉통 예, 에 쓰는 약이거든요. 변비경락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오르기스탕의 이제 증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게이탄 증조는 보인데 복통, 예, 한증, 하복내, 추위를 매우 타고 손발이 차고 변비경향이 뚜렷하고 소화불량 심하고 이때 쓰는 약인데 계지가 대왕탕은 하과 전혀 반대 처방이죠. 이 게이탕에서 계지가 대왕탕은 복통, 계지가 자약탕, 실증, 계지가 대왕탕이었고 계지탕이 허증, 한증이 같기 때문에 대우두전으로 바뀐 겁니다. 복통에 써요. 네, 그래서 복통. 네, 그래서 뭐 생리통, 성교통, 뭐 추위에 더 민감한 복통. 설사에 안 써요. 네.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소음인 한번 해볼게요. 소음인 경향, 마르고 소음인 경향의 얼굴 흰편인데 추위를 매우 타고 아랫배가 차고 손발 매우 차고 소화불량이고 설사 경향은 무슨 처방을 쓰죠? 무슨 처방을 쓸까요? 어. 요증에 아니요. 사역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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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자, 건강, 감초. 거기에 인삼증이 가해지면 사역과 인삼탕이고요. 그 다음에 복령증까지 더해지면 복령사역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용 불가합니까? 라는 질문에 설사용량이면 아예 증이 틀려지죠. 예, 아예 틀려집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네, 전혀 다르게 갑니다. 이 증에 설사를 한다면 네, 사역탕. 그리고 원장님 사역탕이 원장님 보기에 엄청 센 약 같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역탕이 그렇게 센 약이 아닙니다. 네, 센 약 아니에요. 한번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별 반응 없어요. 네, 별 반응 없어요. 원장님들이 어, 굉장히 이렇게 이 상한 눈을 보고
아니, 변비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변비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음, 더 한증이고 허증이기 때문에 꿀을 쓰는 겁니다. 꿀. 예, 꿀, 꿀, 꿀이요, 꿀. 예, 예.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좋은 질문이 와서 또 얘기를 할게요. 봐봐요. 봐봐요. 계지가 작약탕에서 더 허증 변비에 무슨 처방을 쓰죠? 계지가 작약탕에서 더 허증 변비에 뭘 쓰나요? 쥐문. 지난 시간 했잖아요. 계지가 작약탕에서 더 허증, 그렇죠. 교이, 교이. 이해되셨죠? 예, 이거는 꿀. 예, 꿀, 꿀입니다. 네. 그래서 더 허증, 한증에는 꿀을 써요. 네. 소음이. 좀 이석태 원장님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생리통, 성교통 이것도 추위에 많이 반응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뭐 신체통, 근육통, 관절통 예, 이것도 추위에 많이 반응하고요. 피로 매우 심하고 체력이 매우 약하고 한증과 통증이 깊은 게시탕증이에요. 이게 정확한 거죠. 이 게시탕증처럼 보이는데 더 한증이고 통증도 심하고 복통 이런 게 냉증이 심한 사람에게 뭘 쓴다? 오두계시탕을 쓴다. 네. 그래서 그냥 오두계시탕은 계탕증에 더 깊은 한증과 더 통증, 이게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더 한증, 통증, 복통,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막 머릿속에서 아마 굴러가실 거예요. 예, 봐봐요. 그냥 게시탕증, 그렇죠? 소음인의 얼굴, 마른 소음인의 얼굴 힘편에 게시탕증, 이런 사람이 예. 복부를 호소했습니다. 무슨 처방 쓰죠? 복부를 호소했어요. 무슨 처방 쓰죠? 개지가 자격다. 그렇죠? 만약 이 사람이 생리통 호소하면 단기건조다. 복통 호소하는데 변비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실증의 변비야. 무슨 처방 쓰죠? 개지가 대왕다. 만약에 게시탕 복통에 변비에 허증에 변비 뭐 쓰죠? 허증 변비 복통에 소곤종다. 예. 쭉쭉 이해 가시죠? 이 계제가 자격탕에서 단기건조탕, 계제가 대형탕, 소건조탕. 계제가 자격탕은 생리통, 대형탕은 실증의 변비, 실증의 복통, 소건조탕은 허증, 허증의 변비, 허증의 복통.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이게 머릿속에서 한번 굴러갈 겁니다. 요런, 어? 했는데, 어, 변비가 심해요. 변비가 심하니까 소장에 뭔가 덩어리가 이렇게 만져지는 겁니다. 결이. 예. 변비가 심하기 때문에 복부, 복부 주변에 뭡니까? 이게 소장이잖아요. 소장에 뭔가가 뭐 가스층이라든지 이런 덩어리들이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복진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변비라는 얘기죠. 네, 변비라는 얘기인데. 근데 얘는 뭡니까? 더 한증이고 더 증이야. 네, 매우 한증이야. 해당되지 않잖아요. 소금수당 해당돼요? 계지가 자격탕 해당됩니까? 단기간호탕 해당됩니까? 계지가 대형탕 해당됩니까? 아니죠. 오두개탕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좀 이제 막 머릿속에서 좀 굴러가시나요? 증들이? 오수료탕하고 감별은 아예 틀리죠. 네. 오수유탕은 아예 감별이 틀려서 오늘 오수유탕은 오늘이 할 게 아니라서요. 네. 오수유탕은 네. 오수유탕은 심화 비경이고요. 아예 틀리죠. 그래서 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오수유탕까지 비교하면 너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더 헷갈려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오늘은 뭐 이 정도 감별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또 시우개지다. 이거는 많이 쓰는 처방입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비뇨 처방이라고 하기에도 오스카 게이세츠가 자기가 비뇨 처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스카 게이세츠가 이제 내가 많이 쓰는 비뇨 처방 중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많이 쓰는 처방은 맞습니다. 네, 많이 쓰는 처방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마다 좀 틀려가지고 오스카 게이세츠 같은 경우는 이제 슈게탕 많이 썼다고 하고 또 황황 이분은 황련탕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황련탕 같은 거 많이 쓴다고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뭐 자기 지역과 자기 이렇게 보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릭동동 같은 경우는 무슨 처방 많이 썼죠?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기릭동동은 무슨 처방을 제일 많이 썼죠? 계지가 영주부터 많이 썼죠. 네. 그래서 딱 균형 처방이하고 딱 그런 게, 뭐, 그, 환자군이라든지,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라서요. 네. 실개탕은, 이제 기본상은 뭐 약간 마른해서 보통, 뚱뚱한 사람한테는 안 씁니다. 네, 뚱뚱한 사람한테는 안 써요. 음, 그래서 약간 마른해서 보통, 그다음에 소음인해서 보통 정도, 그다음에 입맛이 없고, 입이 씁니다. 그리고, 과로하거나 신경 쓰면 입이 다 쓰라고 얘기 표현 많이 해요. 그리고 소화불량, 호소하고요. 네, 속 미식거림, 네, 구역감, 참음미, 반화증이 확실하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좀 환혈악내는 좀 호소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추웠다 더웠다, 뭐 상열, 뭐 이런 것도 호소할 수 있고요. 포인트는 이제 독특한 시후증 사람들의 짜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예민하고 짜증 나고 신경질 많이 나고 잔병치레 좀 많고, 네, 이 증이 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시후기탄 같은 게 더 뚜렷해요. 이렇게. 그래서 짜증 많이 내고 예민하고 신경질 많이 내고 그다음에 소쇼탕증이 있으니까 가슴 둥근이 답답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뭐 생리통, 생리부슨 이걸 호소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생리통, 생리부순이 나타나면 주로 이제 계지복용을 같이 아니 계지복용을 같이 견복해서 처방이 많이 좀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복지는 네, 그렇죠. 뭐 게시탄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시오탕, 흉역구만과 심화비경 이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특징, 감기가 자주 걸리고, 네. 그래서 면역 처방으로 많이 쓰는 처방이에요. 애들한테도 많이 쓰고요.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염증성 체질에서 이 편도라든지 뭐 임파가 좀 잘 붙는 사람들이 또 시후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호소하죠. 그래서 시후게시탕은 소시오탕과 게시탕이 같이 보이는 경우에 씁니다. 이 시후제는 그 시후제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후제는 그렇죠? 시후는 뭐죠? 흉욕구만. 네. 어, 그래서 흉부에 실증을 호소하고요. 가슴 답답, 두근, 뭐 열감, 뭐 이런 흉부에 실증을 호소하고
흉욕구만이 뚜렷할 때 시우를 쓰고요. 두 번째, 어, 염증성 체질이라고 해가지고, 어, 조금만 몸이 좀 안 좋아지면, 뭐, 편도라든 림파가 좀 잘 붙는 사람들에게 좀 쓰죠. 이때도 흉욕구만이 좀 부입됐습니다. 그래서 실증의 흉부 증상, 실증의 흉부 증상, 시오는. 그 다음에 염증성 체질, 염증 체질. 근데 염증 체질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그 일관당 공부해 보시면 그 염증 체질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잔병치레 심하고 뭐 알러지 심하고 막 비염, 뭐 축농증, 뭐 복통 막 엄청 자주 걸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일관당 공부해 보시면 금방 합니다. 네. 그래서 일관당의 그 이제 시호청관사는 뭐 현경기타 그쪽 라인 처방들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시우증이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변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리불순에 정말 시호를 정말 잘 씁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본 증치에서는 혈도증이라 해서 혈증으로 가는 길목에 나오는 증상이라고 해서 혈도증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변화에 이제 시호를 잘 써요. 네. 이거는 뭐 조문에도 나오잖아요. 뭐 부인 중풍에 막 쓰는 조문에 보면 수시호탕 조문에 보면 아마 그 조문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때도 흉역구만 있을 때 씁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 열이 있거나 혈압이 있을 때 열을 다운시키고 혈압을 다운시키는 목적으로 쓰는데 이때는 흉역구만 없이도 그냥 써버려요. 왜? 시호는 해열시키고 강압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흉역구만 필요 없이 써요. 그래서 시효가 결정이 되면 허실이 있죠. 네, 허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축이 있습니다. 이 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시효가 만두탕, 대시효탕, 네, 시효가 연고무르탕, 사역산, 소시효탕, 시효가 게시탕, 시효게시탕, 그렇죠. 시효게시공황탕. 그래서 실증은 가면 갈수록 체격도 좋고 늑골이 둔각이고요. 네, 가면 갈수록 어떻죠? 마르고 좀 약간 소음인 한증 경향 얘가 예, 입니다. 네. 본문에도 그렇죠. 봐봐요. 수저통은 충격고만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시우게탕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심화지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시우게지공탕은 조문이 뭐라고 되죠? 흉연만 뭐라고 돼 있죠? 미결. 예.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조문이. 조문이 다 얘기를 해줘요. 조문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증으로 감옥갈수록 뭐가 심하죠? 결이 심하죠. 헛진이 가면 갈수록 뭡니까? 결이 적죠. 그렇죠. 그래서 대쇼탕엔 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를 미번. 우를 미번. 이 번이 이렇게 우를 막 한 상태다. 이 흉만이 실증한 상태다.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 예, 흉이었구만. 뭐 이렇게도 하고 심화 비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시오기지탄 같은 경우는 심화 지결. 그래서 이렇게 좀 결이 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오기지공탕은 네. 시오게지공탕은 더 결이 좀 적습니다. 네. 제가 이거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봐봐요. 이거 모르셔도 되는 내용인데,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중안 부위에 조그만한 덩어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걸 뭐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제가 복진 세미나 오신 분한테는 제가 만져보고, 원장님들한테 만져보고, 아, 이거 심화 이거다라고 좀 했는데, 이거 뭐죠? 중안부에, 맞아요. 심화지결이. 주로 어떤 사람한테? 얘가 소음인분한테 주로 나타나요. 이거는 뭐의 증입니까? 약제 중에 뭐의 증이죠? 약제 중에 뭐의 증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에서 또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어, 배꼽 아래에 연필심 같은 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건 뭐라고 하죠? 이건 무슨 증이라고 하죠? 배꼽 아래에 연필심 같은 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 무슨 증이죠, 이게? 어떤 약제의 증이죠? 배꼽 아래에 뭔가 연필심 같은 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약제의 증이죠? 맞아요. 숙취향증. 네. 맞아요. 지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하복부의 어떤 결. 네. 그래서, 음, 허증의 복진이에요. 허증이. 이것도 허증의 복진입니다. 근데, 어, 그래서 복진하는 사람들이, 예, 봐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예. 복진하는 사람들은, 네, 연필심 같은 거를 막 열심히 찾아내요. 열심히 찾아냅니다. 네, 열심히 찾아내요. 근데 이거는 뭐의 복진이죠? 소화기 허증의 복진이고요. 이건 뭐의 복진이죠? 하복부 허증의 복진입니다. 네. 그래서 복진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연비심이 있나 없나 엄청 열심히 찾아내요. 근데 음, 체형을 아는 분은 되게 쉬워요. 음. 예각 소음인 분들이 이게 주로 나타나요. 이거는 예각 소음인인 분이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각 소음인 분이 소화기 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인삼이 딸려붙습니다. 네. 예각 소음인 분은 예, 소화기 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인삼은 딸려 들어가요. 복진이 필요가 없어. 복진이 필요가 없어. 음. 그 다음에 골반이 좁은 사람들, 뭡니까? 소양인. 소양인 사람들은, 예, 당연히 지방을 쓰는 거예요, 허증에. 연필이 상관없이. 그래서 체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복진을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원장님들이, 어, 이제 복진도 복진이지만 이 체형을 이해를 하시면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실증면 실증일수록 결이 뚜렷하고 복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허증면 허증일수록 결이 뚜렷하지 않고 복진이 뚜렷하지 않게 나옵니다. 음. 실증면 실증일수록 늑골이 두꺼워요. 늑골이 넓어. 허증면 허증일수록 늑골이 예각이야. 네. 그래서 예, 그렇죠. 복진으로 결이 많고 적음을 감별하지 않고 그냥 흉혈구만이 있는데 늑골이 몇 도냐, 음, 실증이냐 이게 더 포인트라는 거야. 예, 그렇죠. 좀 제 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대시오탕, 소시오탕, 시오게지탕, 시오게지 건강탕은 복진으로 찾는 게 아니고요. 예, 복진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가 있습니다. 파가 있는데 필요 없고 늑골, 각도, 그다음에 허실 이걸로 이제 판단하시면 더 쉽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어, 그 복진을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체형을 보는 순간부터는 굳이 내가 아니 너무 너무 일맥상통해가지고
그냥 복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네. 오히려 체형이 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음. 아마 제 얘기를 듣고 그동안에 이거 되게 막 좀 복신에 대해서 궁금했던 분들이 아마 그렇죠. 좀 풀리실 거예요. 의문점이 좀 아마 좀 풀리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저조차도 뭐 이렇게 뭐 궁금했었으니까요. 네. 음, 그렇죠. 네. 다시 네,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호는 네, 시호 요증이 더 중요하고요. 예, 이거 결정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호를 너무 쓰고 싶어요. 흉역구멍도 뚜렷하고 염증체질도 뚜렷한데 시호는 열증이고 실증일 때만 쓰거든요. 시호 계질 건강타도 허증에는 못 씁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허증이고 한증에는 못 써요. 그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대우두전증, 그러니까 이 오두계시탕증 사람들한테는 시호 계질 건강탕을 아예 쓰지 못합니다. 예. 더 한증, 허증한 사람한테는 못 써요. 예. 왜냐하면 시호 자체가 열증이고 실증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쓰냐? 은시호를 쓰면 딱 돼요. 은시호. 그래서 은시호가 원래 은시호는 시호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시호는 이제 뭐세 가지 시호가 있죠. 뭐 북시호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고방에 쓰는 흉역고만 뭐열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포인트로 쓰는 이게 이제 북시호고요. 아, 하나가 더 은시호인데 은주 지방에서 나는 시호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뭐 은시호인데 은시호는 아예 틀려요. 지표 성분이 뭐 사이코사포닌, 북시오는 사이코사포닌이 이제 지표 성분이고 은시오는 트리프사포닌이라고 해서 약간 틀립니다. 약간 인삼 계열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오히려 허로라든지 소화장애를 좀 개선을 시킵니다. 인삼과 거의 비슷한 약, 오히려 약제입니다. 예. 그리고 장시오는 아예 틀린 약이야. 예. 시오에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아예가 아니에요. 예, 장시오는. 그래서 아예 그냥 장시오는 그냥 버려두시고 이제 은시오는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쓰고 싶은데 한증과 허증이라서 이거 무서운데? 라고 했을 때 그냥 은시로 쓰면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네. 그중에 이제 시오게스탕은 좀 한증에 좀 속합니다. 네, 요 처방전에서는 또 한증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시오게스탕 언제 쓰냐? 면역이 약하고 감기 자주 걸리는 애들. 목감기, 편도감기, 열감기. 뭐 감기만 걸리면 막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이런 많이 하지. 애들한테 많이 써요. 그다음에 야뇨증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큰 병 앓고 나서 야뇨증 생긴 애들한테 그냥 눈 감고 쇼게딱 쓰면 정말 잘 나서요. 원래 야뇨증이 없다가 큰 병 걸리고 나서 잔병치레 이렇게 크게 앓고 나서 그때부터 야뇨증이 찔끔찔끔 한다 이런 애들한테 이제 야뇨증이 이제 쇼게딱 쓰면 정말 잘 됐고요. 어, 또 편백도 뭐 어지럼증에도 막 쓰는데 뭐 전전 편두통이라든지 진짜 편두통에는 미그레이션 요거에는 감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변화에서 어, 여고생의 생리통, 생리불순 또는 직장인, 이제 초기 직장인, 초년생들의 생리통, 생리불순에 이제 많이 쓰고요. 실기타는. 그다음에 계지복용환과 이제 같이 견복에서 많이 쓰는 처방. 이건 되게 많이 쓰는 처방이에요. 근데 이게 처방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어느 날은 계속 시호증 환자만 보고요. 어느 날은 계속 황련증 환자만 보고 어떤 날은 그냥 계속 뭐 보양 환자만 보고 어떤 날은 그냥 소음인 처방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던데. 저는 저는 이제 16년
정확히 17년 했죠. 제가 17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어느 날이 환자가 많은 날인지 몰라요. 몰랐어요. 17년 동안에 한 번도 몰랐어요. 어느 날은 저 모르겠던데. 어떤 원장님은 월수금 많지 않냐고 하는데 아니더라고. 저는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막 토요일 날 엄청 많고, 어떤 날은 목요일 날 엄청 많고, 어떤 날 화요일 날 엄청 많고, 뭐 제가 깍이던데 저는. 그래서 저는 딱히 환자 수 많은 날도 없었고요. 예, 딱 뚜렷하게 많은 날도 없었고, 그리고 어느 처방이 막 빈용 처방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어느 날은 시오만 계속 썼다가, 어느 날은 소음인 처방만 계속 썼다가, 어느 날은 소양인 처방만 계속 쓰다가 그래가지고 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아마 이게 제가 좀 환자를 좀 다양하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좀 다양하게 봤거든요, 저는. 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정말 뭐 다양한 성별을 좀 보다 보니까 뭐 월화수목금토도 잘 모르겠고, 예, 오전 오후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 어떤 처방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석태 원장님 좀 대답이 됐나요? 근데 장점은 뭐였냐면 뭐 제가 환자층이 워낙 다양하게 보다 보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뭐 계절을 타거나 시즌을 타거나 뭐 이런 거 타질 않았어요, 저는. 항상 뭐 좀 꾸준하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그리고 좀 실력이 꾸준하게 좀 쌓였어요. 진짜 여러 환자로 왔거든요. 진짜. 정말 백과사전처럼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한테 이런 저의 경험들을 되게 좀 잘 말을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 최대 단점이 뚜렷하게 뭐 하나 잘한 게 없었어요. 예. 그냥 다 비슷비슷했어요. 이렇게 뭐 소아, 노인, 보약, 다이어트, 뭐 근거 있게 뭐 이런 게 뭐 뚜렷한 장점이 없이 뚜렷하게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초음파면 초음파. 그래서 제가 강의를 되게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예, 어느 특색 없이 그냥 다 환자를 좀 보고 특색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진문탕 라인 하겠습니다. 네, 진문탕 라인. 진문탕 라인은, 이제, 제 개직어 개가 영주탕. 이거는 게스탕에서, 예, 진문탕 라인으로 빠지는 라인입니다. 어, 좋은 질문 하셨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이석태 원장님 좋은 질문 했어요. 개지가 부자탕하고 오드게탕하고 차이가 뭡니까? 맞아요. 네. 복통과 변비. 예. 복통과 변비. 이석태 원장님, 이제 완벽하신데요? 아니, 제가 보니까 천재인 것 같아. 깨뚫었어. 확실히 깨뚫었어. 확실히 그 라인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셨습니다. 완전 깨두셨어. 네, 네. 진무탕 라인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룡출 부자 축이고요. 이때 포인트는 설사, 부종, 현운.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룡출이잖아요. 뭐 공룡출은 담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분대사 장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원래 고법에서는 반화와 추를 동시에 쓰지 않습니다. 동시에 쓰지 않아요. 왜요? 반화도 담음이고 출도 담음이라서 그랬어요.
출도 담음이에요. 그래서 후세방에서는 그렇죠. 뭐 육군자탕 같은 경우에 반하고 백출하고 같이 쓰잖아. 그래서 후세방에서는 반하랑 백출하고 거의 대부분 같이 쓰잖아요. 근데 고방에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네, 절대 쓰지 않아요. 네, 왜요? 얘는 감별해 쓰라는 거야. 네, 그래서 반하도 담음이고 출도 담음인데 반하는 점막, 소화기 쪽 이쪽에 이제 담음 뭐 약진 시간에 아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출은 예, 그렇죠. 예, 수분 대사. 예, 이 담음 이쪽 계통이라고 좀 더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그 약칭 편에서 좀 자세히 좀 다뤘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복용출, 부자 이증이 나타나면 환자가 설사, 부종, 현은 이거를 이제 호소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개직어 개가 영초탕은 뭡니까? 이것도 웃긴 거지. 게이탕에서 게지를 빼. 근데 게지제 이것도 웃긴 거야. 그렇잖아요. 어, 그렇지? 김씨 집안에 약간 그거죠. 김간의 집에 갔는데 김씨가 아무도 없어 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그렇죠. 김간의 집에 딱 갔는데 음식점에 갔는데 이씨, 장씨, 허씨 막 이렇게 돼 있어. 김씨는 아무도 없어. 이런 느낌이죠. 뭐. 근데 이제 그렇죠. 게지탕에 게지가 빠지도록 게지제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딱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진모탕 라인으로 딱 배열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개지거 개가 영주탕은 뭐냐? 그냥 진무탕증처럼 보이는데 부자증이 없는 경우. 그래서 개지거 좀 이따 얘기를 했는데 신체통, 설사 경향의 신체통에 개지거 개가 영주탕을 씁니다. 설사 경향의 신체통에 뭘 쓴다고요? 개지거 개가 영주탕을 쓰네. 네, 이렇게 딱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진무탕은 한증, 설사, 부종, 어지럼. 예, 그렇죠. 영출. 영출이 설사, 부정, 어지럼 이런 거로 좀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복용제 시간에도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설사, 부정, 어지럼 그러니까 설사, 부정, 현운에 이제 약간 환자분들이 설사, 부정, 현운을 호소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게 영출입니다. 네. 그리고 부자탕은 어, 부자와 출이 초와 출이 주가 돼가지고 통증이 주가 돼요. 통증.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무탕 라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강조탕, 진무탕, 그다음에 부자탕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돼지고기 강조탕의 환자상은 뭐 체격은 불문이에요. 뭐 많은 사람부터 뚱뚱 다양합니다. 그냥 뭐 체격 그렇게 보지 않고 쓰고요. 식욕 소화는 보통 뭐 소화불량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뭐 포인트를 두진 않아요. 더위도 추위도 그렇게 포인트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변은 설사경이에요. 물음편 설사경. 그다음에 소변이 시원치 않은 편. 그다음에 복직구련, 심화 저항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심화의 저항 이 정도 없어도 되고. 포인트는 신체통, 교통사고 후유증, 근육통, 몸살에 설사경이야.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설사 경향의 신체통 처방인데 여기에 한증이 없어요. 만약에 한증이 있으면 진무탕 또는 부자탕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 설사 경향의 신체통. 진무탕증처럼 보이는데 부자증이 없는 경우. 네. 그다음에 기립성 현운에 이제 종종 쓰는데 뭐 기립성 현운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앉았다 일어서면 어,
앉았다 일어서면, 그쵸. 우리가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뇌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쭉 아래로 내려가서, 쭉 아래로 내려가서, 쭉 아래로 피가 내려가다 보니까 뇌에 허연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어지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은체에서 어떻게 어지러워서 쓰러지면 싱코페로 쓰러지면 큰일 나잖아요. 다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인체에서 교감신경을 순간적으로 딱 작동을 해가지고 교감신경을 딱 작동해서 그냥 물청소 머리에서 픽 쏴버려요. 그 정도로 픽 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현운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르성 현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뭘 의심해야 되냐? 자율신경의 문제죠. 네. 자율신경의 실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용증이 뭐냐면 자율신경 실조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 뭡니까? 아니 교감신경 할 때 확실히 교감 못하고 부교감 할 때 잘 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조절. 교감할 때 교감, 부교감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립선 흐느릴 때 이제 뭘 의심해야 된다? 자율신경의 문제다. 만약에 자율신경의 문제라면 무슨 약제를 선별해야죠? 그렇죠. 복용. 네, 복용이죠. 그래서 령출 계통을 좀 많이 씁니다. 령출. 네, 령출 계통을 많이 쓰고요. 음. 근데 출이 이제 그 뇌 쪽에 그 수분이 많이 정체가 돼 있을 때 써요. 네, 머리 쪽에. 뭐 이가 지난 추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삼치성 중이염의 추수고 메니에르, 메니에르에도 추를 쓴다고 제가 얘기했었고, 예. 그 다음에 전정 편두통에도 추를 쓴다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깁스 현운이면 이제 자율신경이라면 영추를 좀 쓰고요. 두 번째, 빈혈 있으면 또 깁스 현운이 생기죠. 빈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허증. 허증이면 빈혈이 깁스 현운이 생깁니다. 그래서 깁스 현운이 생기면 세 가지. 뭡니까? 영, 자율신경 실조, 빈혈, 허증.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가 감별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양약 부작용으로 그 전립선 비대증 약이라든지 그 혈압약 중에서 그 싱코페를 유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 먹고 약이 바뀐 후로 현운이 생겼으면 약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 밖에 뭐 부정맥도 있거든요. 뭐 부정맥으로 인해서 기습성 현운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흔한 거 아니니까 네,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 잘 하셨나요? 필기 잘 하셨어요? 어. 아니 이렇게 딱 구분해 주니까 너무 편하죠. 환자분들이 기습성 현운 딱 오면 생각할 게 몇 개 없잖아요. 이게 편하지 않나요? 어. 아, 저는 이과 전형적인 이과 스타일이라서 진짜 분류를 되게 잘해요. 분류를 잘합니다. 네. 완전 이과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딱딱 떨어져. 딱딱 떨어져요, 저는. 딱딱 떨어져. 두리뭉실하지 않아. 네. 그 이석태 원장님도 약간 전형적인 이과 스타일인 것 같던데요? 이석태 원장님도 이과 스타일 맞죠? 근데 이때까지 이석태 원장님이 공부해왔던 방향성에 보면 이과 스타일로 공부를 안 하신 것 같던데, 이때까지. 보니까? 약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이과 스타일로는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딱딱 떨어진 쪽으로 공부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딱딱 떨어지는 쪽이 약간 뭐 증치라든지 막 이런 것들, 뭐 초음파, 증치 이런 것들이 딱딱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이때까지 공부하셨던 거 보니까 약간 방향성이 좀 아니었었던 것 같던데. 예.
원장님 동의보감 공부하신 거 아니었어요? 동의보감 쪽 공부하셨다, 공, 공부를 안 했어요? 거짓말. 거짓말 하시네. 에이, 공부 안 했, 제가 공부 안 했어요. 제가 공부 안 했어.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계좌형 초탕은 뭐냐면, 이제 부자증이, 뚜렷하지 않은 설사신자통. 예. 만약에 부자증이 뚜렷하면 진무탕이나 이제 부자탕으로 넘어갑니다. 네, 진무탕 하겠습니다. 진무탕은 약간 말해서 약간 비만. 예. 약간 말하면서 약간 비만. 너무 말라도 안 씁니다. 못 쓰면 안 씁니다. 너무 뚱뚱해도 안 써요. 예, 약간 말해서 약간 비만 정도. 네, 소음인, 살찐 소음인 경향. 그래서 소음인 경향 또는 살찐 소음인 경향이고요. 그다음에 소화불량이 좀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소식, 소화불량, 과식하면 체하고, 추위 많이 타고 배가 찬 편이고, 땀 나면 지친다. 이렇게 호소하고요. 네, 임상 포인트는 설사 경향입니다. 하루에 두세 번. 한랭 자극이 설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변 자주 보고 시원치 않고, 공룡증이 있어서 가슴 둥근이 커피에 반응하고요. 체력이 약하고 잘 붓고, 그다음에 혀는 어지럼증.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설사, 혀는 부종. 이런 게 있으면 뭘 생각한다? 임상에서 영추를 생각한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네. 어, 봐봐요. 소음인, 살찐 소음인 경향인데, 첫 번째 질문. 아이고, 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소음인, 살찐 소음인 경향인데, 다 똑같아. 근데 복진에서 예각이 뚜렷하고, 심화 비경이 보여요. 무슨 처방을 쓰죠? 배꼽 주변에 뭔가가 이렇게 좀 있다. 그러면 무슨 처방 쓰죠?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중탕 또는 사역가 인삼탕. 네. 이중탕 또는 사역가 인삼탕. 네, 두 가지 적어놨습니다. 네. 그러면 진무탕은 포인트가 뭐겠냐? 복직구련이죠. 네. 복직구련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차이는 뭡니까? 복진의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네. 복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 무사탕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제 그 원장님들이 좀 이제 아시는 게 그 일본의 이제 시대 때, 이제 에도 시대 때 이제 무사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이제 먹는 약이 있었어요. 네, 먹는 약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무슨 약이냐? 이제 무사탕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무탕에다가 공룡을 올린 처방이에요. 이게 먹으면 긴장을 안 하니까 예, 그렇죠. 긴장 안 해서 예, 이제 많이 먹는 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상명대 앞에 상명약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상명대 앞에 상명약국, 상명대 앞에 상명약국 아세요? 들어보신 분? 그 약국이 되게 뭘로 유명했었냐면 수험생들, 그 입시생들 떨림 방지약으로 많이 유명했었거든요. 그게 그 약이 오룡산에다가 복용 이빠이 넣은 처방이에요. 네. 네. 복용 오룡산에다가 그 상명탕이라고 해가지고 상명 약국에서 파는 약이 있었습니다. 예, 되게 유명한 처방이에요. 예. 제가 한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그 전국의 약사들 중에서 유명한 처방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 전국의 약사들이 원장님들이 이 고방을 누가 제일 많이 썼을까 했을 때 약사들이 제일 많이 썼어요. 예, 약사들이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고방은 누가 제일 압니까? 약사들이 제일 많이 알아요. 또 저는 원래 약사분들 그 좀 알아가지고 유명했던 처방들을 다 알거든요. 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이 복용이 좀 불안을 좀 잠재우잖아요. 불안을 잠재우잖아요. 그래서 복용을 많이 넣으면 불안을 좀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진무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복용증이 더 많이 보이면 그냥 어떤 복용제 처방 중에서 복용증이 너무 좀 뚜렷해. 불안이 너무 심해. 그럼 복용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용 10에서 20g까지. 그리고 불안을 확실히 없애려면 20g 이상 쓰셔야 돼요. 복용을. 그리고 초오를 쓸 때는 뭐 아코니틴 포인트로 이제 초오를 쓸 때는 2g. 희게나민. 만약에 진무땅에 희게나민 포인트 쓰면 포브자 6g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진무땅의 포인트. 설사. 배가 찬편. 창가공호 설사. 그 다음에 약간 헐증의 설사입니다. 그래서 대변 후에 기운이 없다. 근데 대변 후에 기운이 그저 그럴 때도 써요. 이건 엄청 큰 포인트는 아니야. 네. 그래서 헛증의 설사, 대변에 기운이 없을 때 쓰는데 대변에 기운이 없다고 안 해도 씁니다. 네. 그다음에 어지럼. 그래서 기루제 현은 저혈압 경양 이럴 때 많이 쓰고요. 소음병 처방이죠. 맥류 단용맥. 그래서 체력이 약하고 피로. 그래서 진문탕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어, 이중탕, 사혈가 인삼탕 감별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음인 관계부자 이중탕, 그다음에 소양인 형방지향탕과 감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진무탕은 단순 설사약이 아니에요. 네. 소음병, 그렇죠. 체력이 약하고 피로 느끼고 신체에서 떨어지고 손발차고 추이타로 신체에서 저하, 그다음에 수분대사 장애, 설사, 부종, 현은, 설사, 현우, 부종, 현은. 얘기됐죠? 네, 이해되셨죠? 설사, 부종, 현우님은 영출 떠오른다. 수분대사 장애 떠오른다. 그다음에 한층.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부자탕 보겠습니다. 부자탕은 이제 부자 되시려면 이석태 원장님 제가 알았어요. 비룡 처방을 이거 쓰셔야 돼요. 아, 비룡 처방은 황금탕하고 이제 알았어. 비룡 처방 이겁니다. 황금탕과 부자탕. 이게 이제 비룡 처방이에요. 네. 대단했네. 예. 황금탕하고 부자탕 이게 이제 비룡 처방입니다, 원장님. 예. 이거 비룡 처방이에요, 원장님. 예. 부자 되려면 이거 많이 쓰셔야 돼요. 또 부자 되려면 황금탕하고 부자탕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예. 이게 비룡 처방이 이게 이게 가장 비룡 처방입니다. 네. 지금 생각났네요. 예. 부자탕은 뭐 약간 말하면서 보통 뭐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은 안 써요. 뚱뚱한 사람들은 안 씁니다. 네. 식욕 부진 소화불량. 추위 많다고 배가 찬 편이고요. 땀 나면 지치고 수면 불량 커피 반응 복용증이죠. 그래서 설사경행입니다. 예. 진무탕 라인 설사경행 처방이에요. 소변 자주 보고 시원치 않고 부종, 설사, 현운, 수분대 장애. 그 다음에 좀 피로도 호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증이 주가 됩니다. 통증이 주가 돼요. 그래서 초, 출, 통증이 주가 되고요. 이건 아코니틴, 초를 위주로 씁니다. 또는 뭐 감각 이상, 뭐 불인, 냉감, 열감, 저림, 마비감 이런 거에 포인트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직무탕증처럼 보이는데 소화 장애와
통증을 주로 하면 부잡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계지제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는 그렇죠. 복지는 한번 얘기할게요. 봐봐요. 계지탕은 뭐였죠? 마른 편. 예, 그렇죠. 등골이 좀 얘가 마른 편. 복직구련이 뭐 뚜렷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게시탕을 먼저 할게요. 복진. 그래서 복진은 게시탕은 얘가 예. 그다음에 복직구련이 뚜렷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이 사람이 복직구련이 뚜렷하게 나오고 복부를 호소한다. 뭐죠? 뭐였죠? 이 사람이 복직구련이 뚜렷하고 복부를 호소한다. 무슨 처방 라인이죠? 개지가 자격탄 라인이죠. 네. 생리통이면 생리 때 하복부에 통증 있고 자통 있고 단기골정탕. 네. 그다음에 여기에 배꼽 주변에 뭔가 덩어리가 있고 실증이 변비, 개지가 대장탕. 그다음에 허증에 소화기 장애 심화 비경이 있으면 신가탕. 그다음에 복직구련에 복통에 허증에 변비, 소곤증탕. 환기증, 허증에 환기증이 보이면 환기건조입니다. 이게 계지거 자격탕의 복진입니다. 네. 계지거 자격탕은 계탕증에 복진이 없어서 계지거 자격탕이 아니에요. 더 마르고, 더 예각, 더 뭐라고요? 더 예각 위하수, 더 예각 위하수, 예민 이게 포인트예요. 계지거 자격탕. 그래서 복진이 빠져서 계직의 자격탕이 아니고요. 자격의 복진이 빠져서 계직의 자격탕이 아니고 더 얘가 위하수 더 예민. 네,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게스탕 플러스 마왕은 자격의 복진이 주가 아닙니다. 네, 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합방 라인에서는 어, 대오두전의 배꼽 주변에 허증, 한증, 배꼽 주변의 결. 뭡니까? 대오두전의 복진이 같이 나타나면 오두계시타. 흉엽구만, 심화비경, 복진이 나타나는 소시오탕증의 복진이 나타나면 합방. 뭡니까? 치유계시타. 네. 그리고 게시탕 승처럼 보여. 네. 얘가 소음이 경향, 살찐 소음이 경향이 뭡니까? 설사 또는 부종, 수분대사 장애, 영출. 뭡니까? 진무탕 라인. 딱 떠오르죠? 어, 진무탕 라인. 여기에 한증, 부자증 없으면 개조의 왕초탕, 부자증 있으면 진부탕, 통증, 소화기 장애, 통증이 없으면 예, 여기에 심화 비경이 나타나고 통증과 이 우선이면 통증이 주가 되면 부자탕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 네. 좀 전체적으로 다 이해 가셨죠? 음, 또 이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복진으로 한번 쓱 한번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네, 또 이제 환자의 호소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게스탕증은 마른 편, 소실, 추위, 손발 땀 잘 안 나고 추위 많이 타고 그다음에 복부로 호소를 많이 하죠. 복부로 호소를 많이 합니다. 복부로 호소 많이 해요. 그래서 복만, 복통, 가스, 대변 분리 호소하면 무스탕 라인, 개즈가 자격탕 라인. 네.
예민, 호소, 계지고 자격증, 계지고 자격증 라인. 이것도 끝내고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계단 플러스 마왕은 면역력이 포인트입니다. 면역력. 예, 면역력이 포인트. 예. 그 다음에, 이제, 진무탕은, 그렇죠. 수분 대사장.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예. 아까 이제 이석태 원장님 질문이, 이제, 부자탕은, 네, 어, 한증에 쓰기 때문에, 한증에 쓰기 때문에 초를 많이 씁니다. 예. 초를 처음부터 많이 써요. 네. 좀 부담되면 3g 쓰시고요. 예. 좀 부담이 되지 않으면 그냥 6g. 보통 6g 부자탕은 포인트가 통증이 주가 되기 때문에 6g. 많이 부담된다 그러면 처음에 부담된다 그러면 3g.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게시탕증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 게시탕증이다. 조금씩 소음이 경향, 얼굴 힘편. 얘가 약간 이런 게시탕, 손바닥하고 추위타고 막 이렇게 과로 하고 나서 몸살 두통 이런 게 있으면 게시탕증. 복부소하면 계제가 잘했다. 여기에서 소화기, 허증 소화기, 심각타, 생리통, 당뇨주타, 실증의 복통의 변비, 계제가 대형타, 허증, 변비, 복통, 소은 좋다. 네, 이렇게 되겠죠. 더 예가, 더 예민, 귀하수, 계지탕에 자격을 빼야 돼. 계제가 잘했다. 이게 이제 용고모루증이 있냐? 그 다음에 부자증이 있냐? 통증이 주냐? 네, 그래서 계지구 자격과 부자탕, 계지부자탕, 백지부자탕, 계지구 용고모루 구역탕 이런 게 되는 거죠. 아, 기탕증인데 면역력이 포인트다. 그럼 뭡니까? 길당 플러스 마왕 라인을 설정해야 되고요. 호실, 대청탕, 가이강발탕, 가이강탕, 수청탕 쭉 해서 개강황종다 이렇게 쭉 생각해서 라인 생각해서 쓰시면 되고요. 계탕증처럼 보이는데 수분대사에 설사, 현운, 어지럼증, 현운, 설사부정 현운, 영출 라인이다. 진문탕 라인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면 계탕은 이제 완벽하게 아마 다 구성이 좀 되실 거예요. 초편에도 자세히 얘기했죠. 아코니틴 되게 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포부자 같은 경우는 희귀남민 같은 경우에 그 도핑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도핑 약물이에요. 예. 그래서 희귀남민 도핑 약물입니다. 세신 포부자 도핑 약물이에요. 네. 마흔 같은 경우에는 허증에는 절대 못 쓰고요. 허실 상태 봐서 용량을 조절해 쓰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대왕 같은 경우에는 실증약이니까 주의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증 인산도 쓸 수 없다. 실증, 예, 복만, 복통, 변비에 쓰는 약이다. 그다음에 환기 감초가 같이 들어갈 때는 혈압을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혈압이 무서우면 감초를 뺏어라. 아니면 환기를 조절하든지. 이게 포인트죠. 네. 오늘 제가 예, 공룡제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게시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하시면 아마 완벽하게 아마 이해를 좀 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혹시 좀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소음인설사에 관해서 이중탄과 사육상 감별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중탄과 사육탕의 감별은 건강에서 해야 되는데 예, 이거를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네. 그냥, 예, 소민설사 이중탕, 사역산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감별은 나중에 건강편에서 또 할 겁니다. 네. 예. 오늘 여기서는 못해요. 네. 주소증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약간 감별이 또 있는데, 또 말하면 또 길어져가지고, 예, 너무 길어져서, 예, 뭐, 제가 뭐 강의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유치방 책은, 없어요. 유치방 책은 없습니다. 유치방 강의록은 없어요. 유치방 강의록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복사물 요런 거는 교재는 그때그때 올리니까 그때그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복령제 할 수 있나 했더니 못하네요. 그래서 오늘 다음 복령제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복령제도 아마 이제 연계감, 연관감, 그렇죠? 오령산 라인 이렇게 해서 라인별로 딱 설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계지제를 라인별로 하니까 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 그 계지제의 수많은 처방들이 다 집약이 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게스타, 작약, 거작약, 플러스 마어 이렇게 딱 머릿속에서 딱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려서 이렇게 하면 그냥 고방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거 어디서 보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임상을 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그냥 되게 쉽더라 해가지고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걸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뭐 게지거 자격탕, 게지가 자격탕, 게지 플러스 마왕 그 라인은 어느 책에도 없어요. 네, 그냥 제 머릿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서 있는 걸 갖다가 원장님한테 다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